자, 9월 12일이고요. 우리가 자바 쪽의 기본 문법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랑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속도를 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복문을 살펴볼 차례고요. 반복문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랑 동일하게 while하고 포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 없었던 do while이라고 하는 문법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제가 프로그래밍하는 정확하게 올해가 23년째인데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그냥 학교 시험이라면 요 두 개 문법 차이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실무에서 쓸 일이 1도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while문 익히 알고 있죠? while 안에 괄호 안에 조건을 넣으면 이 조건이 참을 충족하는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는데, 여기에 덩그러니 조건만 넣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변수값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초기식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조건이 참인 동안 while문의 블록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는데, 블록 안에서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변수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반복은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었어요. 이걸 무한 루프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블록 안에서 반복 조건의 변화를 줘서 언젠가는 반복이 종료되도록 구성을 해야 돼요. 그게 증감식이다. 증감식은 이 블록 안에서 어디서든지 와도 상관은 없지만 대체로 맨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보통.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while문이 성립이 된다. 그럼 do while문은 뭐냐? 보통 while문하고 do while문 같이 봐요. do while문은 선실행 후 판별이에요. while문 같은 경우에 초기식이 A에다가 100을 넣었다. 근데 A가 10보다 작은 동안 반복해라 라고 하면 조건이 안 맞죠. 조건이 얼토당토 않잖아요. 그러면은 요 블록 안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이게 while문인데, do while문은 i가 만약에 100이라고 쳐요. 그러면 i가 조건이 밑에 들어가요. i가 10보다 작다는 조건이 안 맞잖아요. 그럴 때 얘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일단 do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한 번 해요. 일단 한 번 해. 그래서 i가 100일이 된 다음에 조건 판별해. 어라 잘못했네? 에라 몰라 나가. 그래서 do while문은 조건이 안 맞아도 최소 한 번은 실행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을 물어보는 그 학과 시험 문제들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실무에선 쓸 일이 없더라. 자, while문은 조건의 성립 여부에 따라 반복 수행을 결정하니까 만약에 조건이 처음부터 거짓이라면 한 번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do while문은 일단 한 번은 실행한 다음에 조건을 판별하기 때문에 최소 한 번은 실행이 됩니다. 조건이 안 맞더라도 일단 여기 한 번을 실행하고 조건을 판단한 다음에 나갈지 여부를 결정을 해요. 자, while문 내용은 요만큼이고요. 이제 코드 봅시다. 이거 우리 자바스크립트 예제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지금 오른쪽에 띄워놓은 게 자바스크립트 예제고요. 자, 클래스 EX01 while문이라고 만들었고, 메인 안에서 초기식을 x라는 변수 0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선 1로 설정을 했네요. 그 다음에 while x가 10보다 작은 동안 반복해라. 그럼 초기식 x는 0이니까 0은 10보다 작다. 조건이 맞아서 안으로 들어와서 한번 출력을 합니다. x 값을 여기다가 치환을 해서 넣었죠.
여기서도 x값에서 출력을 했죠. 그 다음에 x가 1 증가를 해요. 처음에 0부터 시작했으니까 1이 됐어요. 이걸 가지고 다시 돌아가. 그럼 1이 10보다 작다. 조건 맞으니까 또 실행하고요. 이렇게 해서 x가 계속 증가를 하면서 자, x가 9까지 왔어요. 출력하면서. 그러면 9가 10보다 작다. 조건 맞죠? 여기서 또 출력하고 1 증가해서 10이 돼요. x가 10인 상태로 다시 돌아갔을 때 10이 10보다 작다. 조건 안 맞죠? 안 맞으니까 빠져나가. 그래서 y문에서 x의 최종값은 얼마다? 10이죠. y문하고 포문의 큰 차이가 포문은 변수가 그 블록에 속해 있으니까 블록이 끝나면 변수가 소거돼요. 근데 y문은 이 변수가 끝까지 살아있으니까 얘가 최종적으로 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y문을 쓸지 포문을 쓸지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방법 말고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반복해서 사용된 변수를 마지막에 쓸 거냐 안 쓸 거냐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x값의 변화량이 쪼르륵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랑 동일하죠. 자, 여기 합계가 먼저구나. EX 3번 먼저 볼게요. 반복문의 그 가장 일반적인 규칙이 구구단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스캐너를 통해서 리더 객체 만들어서 임의의 숫자를 하나 입력을 받습니다. 이걸 3이라고 칩시다. x를요. y는 1이에요. 그리고 10보다 작대요. 그리고 1씩 증가한대요. 반복문을 마주하는 자세는 일단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을 판단해서 y값의 변화량을 산정하는 거라고 했죠. 그럼 y는 1부터 몇 가지 반복해요? 9까지 가지. 10은 포함이 안 되잖아. 10보다 작다니까. 1씩 증가하죠. 이거를 옆에다가 적어 놓고 시작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제 다시 손코딩 시즌이 왔어. 요 정도 분량은 이제 손코딩이 가능하니까 요거는 이제 손코딩 시즌이 왔어요. 근데 손코딩이 만약에 이걸 손코딩으로 한다면 키보드로 입력받는 것까지 굳이 손코딩할 필요는 없어요. A4지에다가 직접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냥 손코딩 할 때는 x는 3이라고 그냥 임의의 값을 적어 두세요. 손코딩을 하는 이유는 이 반복의 흐름을 파악하자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x값을 3으로 고정이 돼 있는 거고, 여기는 계속 3이 들어가겠네요. 곱하기 y값은 1부터 9까지 1씩 증가라고 했으니까 1, 2, 3, 4, 5, 6 해서 9까지 가면 되고, 그 와중에 x 곱하기 y라고 했으니까 얘는 3 곱하기 1부터 6, 9 2D죠? 두 자리 맞춰서 하니까 12일 때는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한 자리일 때 앞에 공백 하나씩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구단 결과를 출력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다가 7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 구구단 7단이 쪼르륵 나온다는 거예요. 자, 반복문을 사용하게 되면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패턴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합계다. 합계할 때 포인트가 뭐였어요? 반복문 시작 전에 합산을 수행할 변수를 몇으로 초기화한다? 0으로 초기화하고 들어간다.
자, 총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값을 누적 합산할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하고 시작해야 된다. 초기화가 선언된 변수의 최초로 값을 할당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sum이라는 변수를 0으로 세팅해 놓고요. 초기식은 i가 1이래. 그리고 10일보다 작대. 그럼 i는 1부터 10까지. 자, 증감식 1씩 증가한대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표를 만들려고 했죠. i 1, 2, 3, 4, 5, 6, 7, 8, 9, 10. 이때 지금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sum이야. sum은 0부터 시작해요. 자, 그럼 i가 1로 들어왔을 때 sum에다가 1을 sum을 i만큼 증가시켰어. 그럼 0이었던 애가 1만큼 증가하니까 1이 되겠죠. i 플러스에서 증가되고 2 돼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sum을 또다시 i만큼 증가시켜요. 자, 여기 돌아오는 과정에서 sum 값의 변화는 없었죠. 그러니까 아까 구해놓은 sum을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sum이 또 i만큼 증가하니까 1이 2만큼 증가해서 3. 또 i가 증가해서 3이 돼갖고 들어오면은 3이 3만큼 증가해서 6. 그 다음은 10, 15, 21. 이런 규칙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표를 만들어서 몇 번 적다 보면 규칙성이 보여요. 그래서 코딩 공부하실 때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흐름과 변수의 변화량을 쭉 적어 놓아 보고 그 다음에 디버깅을 걸어서 내가 산정한 이 표와 맞아 떨어지는지를 체크하고 네,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죠? 일단 그래서 이제 합산을 할 때는 0으로 초기화를 해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을 계속 누적 합산하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 변수 값이 sum이라는 애가 1씩 증가하는 케이스는 개수를 세는 거죠. 1씩 증가하는 개수를 세는 거예요. 반복하는 동안 반복을 몇 번 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개수를 세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while문하고 for문까지 볼 예정인데 일단은 while문 2교시, for문 2교시 그렇게 나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교시 요거까지 진행합시다.